오늘은 필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누군가한테 제대로 배우지 않았던, 뭐 왜 그래야 되는지 정확한 이유, 원인, 방법 이런 것들을 들어보지 못한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움이 좀 되실 것 같아요. 이제 조깅 같은 데 가면 남자 여자가 왔는데 굉장히 골프를 즐겨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제 뭐 몇 미터예요 하고 이건 뭐 몇 바예요 약 바예요 하는 거 보면 스크린을 좀 많이 치고 필드는 경험이 그렇게 아주 많지 않아 보이는 커플이었어요. 근데 둘 다 벙커에 들어가서 이제 치는 걸 이제 봤는데 벙커샷 자체도 탈출도 사실은 좀 쉽진 않은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아, 근데 남자도 여자도 벙커에 들어가서 공을 치고 못 나왔어요. 페어웨이 벙커니까 3m라도 갔잖아요. 근데 걸어가요. 또 쳐요. 두 번 정도 치다 나왔어요. 그녀가 걸어온 흔적 자체는 한 30m 되거든요. 벙커 안에서. 그 수많은 발자국이 있어도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나와서 다음 볼을 치기 급급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벙커를 한 30m를 발자국을 다 내놓은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충격이어서. 우리가 또 그렇잖아요. 쪼인 갔는데 같은 남자끼리도 아니고 여자분한테 그 벙커 좀 정리하고 나오세요 라고 하기에는 또 뭔가 쉽진 않더라고요. 그렇다고 전 이미 그린에 와 있는 상태에서 제가 저기 가가지고 벙커 정리를 대신 해주기도 그렇고. 아, 근데 그때가 제일 가장 최근 뭐 한 6개월 1년 사이에 좀 현타가 왔습니다. 아, 우리나라 골퍼의 수준 이거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그분이 그렇게 하고 가버리면 그 뒷팀의 이제 수많은 골퍼분들은 그분 한 분 때문에 나온 이 30m의 발자국으로 인해서 뭔가 페어한 플레이가 안 되잖아요. 벙커에 들어가도 얼마든지 사실 탈출이 가능하고 세이브도 가능한데 발자국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런 분들이 뭐 한두 분이겠습니까? 그린 벙커, 그 페어웨이 벙커 뭐 구분할 거 없이 벙커샷을 하면 정리해야 된다는 아예 개념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아씨 하면서 그냥 나오시는 게 뭔가 이렇게 뭐 고무래를 들고 뭐 이렇게 가는 액션도 전혀 없으셨고. 아, 그때 제가 진짜 그래서 남자분한테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 근데 그 남자분도 퍼덕이게 바쁘셔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대화를 하고 뭔가 이렇게 알려드리고 뭐 벙커는 다음부터 좀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을 하고 싶지만 못했습니다. 이런 것도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조금 더 뭐랄까 카리스마를 더 키워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지 이런 걸 말할 수 있을까? 등치가 막 마동석이었으면 뭐 벙커 정리하쇼 이렇게 했을 것 같기도 한데 그분이 마동석만 했거든요. 남자분이. 정말 그 뭐 골프에서 유튜브도 찾아보시고 뭐 레슨도 받으시고 이런 분들, 근데 레슨 받는 거랑 또 필드에서의 어떤 그런 에티켓을 실제로 누군가로부터 배우는 거랑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젊은 분들은 뭐라도 팁이라도 얻어서 정보라도 얻어서 이제 오는 게 있어서 좀 나을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실력이 안 돼서 치기 급급하고, 일단 왜냐면 벙커를 또 정리한다는 게 시간을 또 소비하게 되는 게 있잖아요. 사실은 그거 30초도 안 걸리고 1분도 안 걸리는데 그 시간이 내가 나 때문에 저들이 기다리고 나는 겨우겨우 탈출을 했고 내가 제일 또 굴러가서 반대쪽에서 먼 퍼팅 내지는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몰라서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걸 모르냐, 내가 벙커 정리를 할 테니까 먼저 플레이들 좀 해주세요 라는 거가 말을 하던 말을 안 하던 암묵적으로 충분히 이제 그 골퍼들끼리는 가능한 일이죠. 그죠?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죠. 그거는 충분히 우리 골퍼들끼리 서로 가능한 일인데 내가 빨리 가서 이 민폐를 끼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에 벙커 정리는 뒷전으로 하고 다음 플레이를 하러 뛰어갑니다. 혹은 아예 벙커 정리를 안 하는 또 사람들도 있죠. 가끔 가다 보면 좀 좋은 회원제 골프장에 그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기 벙커 정리 안 하고 가도 코스 관리하시는 분들이 벙커 정리해, 여기 안 해도 된대요, 뭐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뭐 회원권이 있으셔서 혹은 뭐 주위에 골프 금수저 같은 환경인데 매너를 개똥으로 배운 골퍼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뭐 이래저래 뭐 친구든 지인이든 이렇게 해서 만났을 때 그 친구들이 이제 그런 행동들을 좀 보여서 초면일 때는 저도 왜 저러지라는 생각하다가 이제 뭐 식사 자리라든지 이럴 때 물어보죠. 혹시 벙커 정리 같은 건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이제 그거 하지 말라던데요. 그냥 냅두면 뭐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이제 들은 적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그 텀이 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딜 가든 벙커 정리는 해야 된다. 특히 한국에서 뿐 아니라 해외에서 골프 칠 일이 있을 때
골퍼가 벙커 정리를 안 하고 가는 거라는 그런 에티켓은 뭐 곳곳에 있는 마샬들로부터 경고를 받을 수도 있는 항목이기도 하고 국가적 망신이죠, 사실. 예. 해외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가보시면 벙커 정리 안 하는 민족은 딱 두 민족입니다. 한국하고 중국. 많은 악플을 달릴 수도 있지만 일본 분들은 생각보다 그런 에티켓 잘 지켜주시고 대만 분들도 그러시고 한국과 중국 그 골퍼들은 참 안 지켜요, 그런 거. 예. 모르겠습니다. 제 경험상 그랬어요. 자, 그래서 벙커 정리는 어떻게 하냐면 발자국, 공자국을 최소한 메꿔주시고 평탄화 작업 해주시고 본인이 나가는 발자국 따라서 정리해주시고 이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끽해봐야 1분도 안 걸립니다. 한다고 하시는데 막 그냥 이렇게 대충 하고 가시는 분들 있어요. 기왕 하시는 거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벙커 정리 안 하신 본인도 발자국 같은 데서 들어가서 아 이거 왜 내가 이런 데서 쳐야 돼? 라는 느낌을 받으셨을 때 똑같은 마음이실 거예요. 개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외국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사람도 많이 없긴 하지만 한국보다 막 빡빡하게 근데 벙커 정리를 정말 꼬박꼬박 잘 하고 그런 것들이 서로 골퍼들 간에 유지되는 그런 에티켓이 진짜 잘 지켜지거든요. 개선이 좀 필요하고 여기저기서 말을 해야 된다는 항목 중에 하나는 플레이어가 벙커 정리를 꼭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투어 선수들은 벌금 냅니다. 대회에서는 강제 조항인 정도의 수준의 항목입니다. 다른 사람의 플레이를 굉장히 방해하는 명확한 요소이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아마추어들끼리도 꼭 좀 지켜줬으면 좋겠는 것 중에 1번 벙커 정리를 꼭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린 보수하시는 크루분들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거예요. 누구나 피치마크를 보수해라 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한 팀이 볼 피치마크를 4개 정도 내죠. 그러면 7분 단위로 4개씩 그린에 피치마크가 생기고요. 그렇게 이제 30분 정도 지나면 16개의 피치마크가 이제 생기게 됩니다. 적어 보이지만 굉장히 많은 빈번하게 이제 발생하는 양이고 그게 이제 모두의 그 퍼팅 라인을 방해하거나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하다 보면 늘어요.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늘고 그리고 투어 경기 중계 같은 거 보셔서 프로들이 하는 거 보세요. 쫙쫙쫙 3번 찌르고 다다다 해가지고 한 5번 터치만에 피치마크 보수가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되는 거예요. 꺼진 거를 좌우 상하 해서 메꾸고 따다닥 이거거든요. 그래서 방법 한번 보시고 모두에게 강조하는 건 아니고 90타 이내 치신 분들은 피치마크 보수법을 배우자. 그리고 가급적 내가 퍼팅 순서가 1번이 아닌 경우에는 피치마크 보수를 하자. 그리고 만약에 내가 제일 멀어 1번이면 피치마크 보수부터 하지 마시고 퍼팅 스트로크 준비를 먼저 하세요. 준비 먼저 하시고 퍼팅 스트로크 하시고 다른 사람 퍼팅 그 루틴 좀 이렇게 막 볼 놓고 라인 놓고 할 때 그때 적절히 플레이 방해 안 되는 선에서 피치마크 보수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만 되면 우리 팀에서 피치마크를 발생시킨 4개를 그 팀에서 다 보수하고 해결하고 가잖아요. 그린은 그러면 추가적인 크루가 와가지고 매니지먼트 하지 않아도 돼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좀 상급자 대회라든지 뭐 미드아마 대회라든지 이런 데 가서 서로 피치마크 아무리 많이 내도 다 오늘 하니까 피치마크를 많이 내거든요. 그래도 계속해서 그 클린한 그린이 유지되는 건 또 상급자끼리의 그런 에티켓을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지키고 만약에 그걸 미스하고 왔더라도 다음 조에서 앞팀의 피치마크까지 같이 이렇게 보수를 해서 내가 지나간 자리에 피치마크가 남으면 뒷팀의 플레이나 라인에 방해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보수를 해주는 게 에티켓으로 있습니다. 가급적 중상급자 골퍼분들께서는 이 피치마크 보수까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 경우가 거의 대다수긴 한데 양잔디에서 연습 스윙으로 떼짱을 막 날려요. 그리고 볼을 쳐요. 또 떼짱이 날아가죠. 근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제 어디서 또 들은 건 있어요. 나 그 잔디 파러 왔다. 그래서 그린피 내는 거다. 큰 맥락에서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는데요. 양잔디 그거 하나 날아간 거를 우리가 갖고 와서 붙여주는 거는 노력으로 치면 정말 한 1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면적에 새로 그 양잔디가 올라와서 메꿔지는 건 한 50 정도 노력과 비용이 들어요. 떼짱이라는 거를 항상 메꿀 수는 없다. 다만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의 관점에서 이거 내가 하는 노력 1에 비해 얘가 여기 채워지는 게 50이라면 내가 1의 노력을 들여서 자연도 아끼고 골프를 사랑하는 사람답게 좀 퀄리티를 메인터넌스 할 수 있도록 호의를 좀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떼짱도 그냥 툭 갖고 와가지고 툭 던지고 이거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그 뿌리가 정확하게 밀착이 돼야만 다시
그 흙을 파고 내려가기 때문에 기왕 하실 거면 제대로 알고 배우고 하십시오. 유튜브 보시면 떼짱도 어떻게 이제 가서 놓고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저는 이제 뭐 골프장을 유지보수하는 파트에 관련이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골퍼들 수준을 올리시면 골프장 전체의 메인터넌스 비용 분명히 그거보다 훨씬 세이브 됩니다. 골프장 협회랑 경영자 협회랑 이런 큰 단체가 있습니다. 기관이 있습니다. 골프장 대표님들이나 뭐 지배인분들, 그다음 이런 분들로 이루어지고 서로가 이제 같이 협력해서 뭔가 이렇게 하자는 협회가 있는데, 예산을 편성하셔서 골퍼들에 대한 기초교육, 골퍼들에 대한 에티켓, 또 요즘에 어떤 시대입니까? 인강, 뭐 그다음에 뭐 유튜버, 뭐 크리에이터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습니까? 그 크리에이터들 활용해서 개몽하셔야 됩니다. 골프장 각각, 우리 골프장 뭐 회원사들 몇 개, 200개, 300개 골프장 있는데요. 100만 원씩만 내보세요. 1년 동안 100만 원씩 냈는데 그 중에 진짜 50%, 50만 원씩 해서 한 1억 되잖아요. 예산이 1억, 1억 5천 되면 300개라고 치면 그 1억, 1억 5천 가지고 매달 1000만 원씩 되잖아요. 유튜버들한테 혹은 골프 치는 분들한테 리워드나 캠페인을 진행하면 어떨까 진짜 제안하고 싶어요. 우리가 골퍼들의 수준이 올라가서 메인터넌스 비용 아끼면 그 이익은 더 장기적으로 훨씬 큰 이익으로 골프장에 돌아오니까 장협 경영자협회 분들 꼭 이 점을 좀 생각해서 예산 편성도 하시고, 그 뭐 아이디어 없으시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제가 이제 크리에이터들 뭐 그다음에 진짜 실제 골퍼들 그런 거 잘 하실 수 있는 선행 캠페인처럼 그런 거나 잘 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그린피 리워드를 드리거나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결국에는 골퍼들의 수준도 올라가고 실질적인 밸류는 골프장의 메인터넌스 비용을 낮출 수 있고 전체적으로 우리 골프 문화의 향상에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오늘은 그래서 골퍼들이 꼭 했으면 좋겠을 이야기들 몇 가지 해봤고요. 그거를 위한 업계 차원의 방법, 이런 것도 제 생각을 그냥 한번 남겨봤습니다. 제발 정리 좀 합시다. 억울해. 내 공은 맨날 발자국이 있어. 좋은 골프장 가도, 사람이 많은 퍼블릭을 가도 똑같아요. 퍼블릭은 심해요. 진짜 심합니다. 다 발자국 날리고, 특히 야간 가면 정말 난리 브루스를 치죠. 베네핏을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벙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뭔가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만큼 진짜 방해되는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동반자분들께 말할 수 있는 문화, 그리고 벙커 정리 부탁드려요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기분 나쁘지 않을 문화, 뭐 이런 것들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